자, 이번 시간에는 유전이 끝나고 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진화 첫 번째 시간이죠.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죠. 자, 학습 목표는 생물이 진화한다는 것을 다양한 증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진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진화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겠죠.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진화가 뭘까? 진화가 뭘까요? 진화는 많이 들어봤죠.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진화는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하는 것, 이게 진화입니다. 근데 변하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까?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변하겠죠. 만약에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죽겠지. 죽으면서 이제 도태되고, 나머지 환경에 적응하는 것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살아남는 것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거치면 이제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생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진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화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증거를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첫 번째 증거는 화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고래 같은 것도 화석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고래로 추정되는 어떠한 생물들의 화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연도도 지층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연도별로 추정해 보면 고래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뒷다리가 있었다, 고래가. 그래서 육상에서 생물하는 것이 진화를 해서 바다로 들어간 고래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화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석에 대한 증거가 있고, 두 번째는 몸의 구조, 생물의 몸 구조를 통해서 진화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상동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동기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상사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상사기관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흔적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상동기관은 뭐냐면 겉모양, 기능은 달라요. 겉모양과 기능은 달라. 우리 기능은 다르다. 겉모양과 기능은 달라. 우리 사람의 팔과 사자의 그 앞다리는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기능은 다르죠. 우리는 손을 가지고 어떤 잡는 데 사용하지 걷는 데 사용하진 않잖아. 기능은 다르죠. 하지만 발생 기원은 같습니다. 발생 기원은 같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구조가 같다. 구조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상이 공통이란 얘기예요.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유류 같은 경우는 앞다리와 뭐 사람의 팔, 뭐 그다음 박쥐 같은 거, 박쥐의 날개, 이런 것들이 구조는 똑같아요. 책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박쥐의 날개, 뭐 바다 사자의 앞다리, 침팬지의 팔 등, 그다음 사람의 팔, 구조는 같지만 기능은 다르죠. 이거를 우리는 상동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사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반대예요. 자, 발생 기원은 다릅니다. 하지만 겉모양이 양과
기능이 비슷한 것이에요. 근데 발생기원이 다르니까 뭐야? 구조가 다르죠. 뭐가 있냐면 새의 날개, 그 다음 곤충의 날개가 있습니다. 두 개는 뭐야? 나르는데 사용하는 거잖아. 근데 구조는 달라요. 얘는 얘는 뭐가 변한 거냐면 몸의 표피가 변한 거고, 얘는 앞다리가 변한 거죠. 얘는 앞다리가 날개로 변한 거고, 얘는 표피가 변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가 비슷하다는 얘기인가? 환경이 비슷한 곳에서 진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사기관을 가지면 환경이 비슷한 것이고, 상동기관을 가지면 원래 조상이 똑같은데 환경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 흔적기관이 있는데, 흔적기관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는데 점점점 도태돼서 나중에는 흔적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래의 뒷다리 흔적만 남아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꼬리뼈, 꼬리는 없지만 흔적은 있죠. 꼬리뼈. 그 다음 사람의 귀 근육, 움직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귀가 팔랑거리면서 움직였답니다. 이게 다 흔적기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지리적 분포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번째죠? 세 번째. 지리적 분포. 당연히 생물의 지리적 분포죠. 자, 어떤 대륙이 있어. 생물이 있으면 이 생물들은 이동할 수 있죠. 대륙에. 그래서 각각의 퍼진 비슷한 이 생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쪽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비슷한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호랑이 같은 경우, 뭐 저쪽 호랑이, 저기 시베리아 호랑이, 뭐 인도 호랑이, 뭐 다 다르겠죠. 맹골 호랑이 뭐 다 다릅니다. 종은 약간씩 다르지만 똑같죠. 저기 구조와 생김새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하죠. 아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동떨어져 있어. 고립돼 있죠. 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생물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이쪽과 대륙과 다른 생물이 분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특별하게 여기만의 진화를 한 거죠. 진화를 해서 이쪽과는 완전히 다른 생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의 캥거루 같은 경우 호주에만 있어요. 그 다음 오리, 너구리 이것도 호주에만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갈라파고스에 핀치라는 새가 있는데 같은 종류지만 섬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달라져요. 왜? 먹이가 다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요즘에는 직접 최근에는 유전자를 분석해서 서로 생물들끼리 비교를 해서 비슷한 유전자는 가깝구나, 진화 관계가 좀 가깝구나 라는 것을 직접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